자, 코인한 뉴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코인들은 뉴스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나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의 가상화폐 자산으로 분류하나라는 또 두 번째 뉴스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내 멋대로 수수료에 고객 불만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거래위원회, 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나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악재 뉴스이지 않을까요? 자, 일단 오늘 가져온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 좀 이렇게 꾸준히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이제 많이 알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제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코인을 지목을 하면서 이제 규제 부분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증권거래 이제 위원회와 이제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가상화폐 규제, 코인이죠. 가상화폐 이제 지목을 하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코인들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발자라든지, 이제 스타 개발자죠. 개발자라든지 또는 CEO.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등락폭이 이제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어느 정도 끼치는지 관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코인이나 그러면, 실무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이더리움에 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정확히 이더리움을 이렇게 찍었는데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대표적으로 뭐 미국 쪽에 이렇게 뭐 개발사가 있기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게 행사하는 만큼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한마디에 이렇게 시장 등락폭이 나오는지 이게 제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죠. 창시자의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한마디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다른 정책 인사들도 이제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잠깐 올라가고,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제재를 해야 되나. 저번 주에도 또 이런 소식을 가져왔었죠. 워런 버핏 투자의 규제, 이 한마디에 또 이제 하락 장세가 연출됐는데, 이분도 좀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렇게 역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뭐 대표이사든지 한마디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이제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가상화폐만 유독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면서 제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정말 이제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좀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적절한 규제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시행조차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투기, 가격이 급락하면은 그냥 조용히 있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선진국들이 만들고 나서, 자, 그런 부분들 발췌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규제를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선진국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자, 저희 이제 코인 129 방송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전략적인 부분들은 다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 끝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오늘 이제 못다한 얘기 어떻게 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지 이제 꼭 들으시고 다음에 이제 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첫 번째 뉴스 살펴봤는데 일단은 조금 걱정거리, 우려하라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천프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올라가면 투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엄청나게 죽여버리는 효과들을 조금 나타내고 있고요. 가격이 빠졌을 때는 전혀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코인119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빠졌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갖고 시장을 조금 케어를 해준다면 좀 더 발전된 시장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나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일단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건 세금 문제랑 또 연결을 지어봐야 되잖아요. 예, 일단 뭐 돌멩이에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 자체가 정말 뭐 호재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난 1월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각계 이제 부처 이제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상반기 중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달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뭐 다음 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간편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이제 뭐 자료화면 나가는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과 이제 과세 부분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자 미국과 일본은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요, 미국은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을 하면서 양도소득들을 이제 부과를 하겠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매매 차익으로 얻은 부분들을 이제 잡소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이제 매기겠다. 자 이렇게 이제 현행법상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자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에서는 자 금융 자산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본은 금융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단어가 말이 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제 그 인정을 한다, 자산 부분으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갈지 뭐 일본을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금융 자산 쪽으로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1월 달에는 이렇게 그 투기다 해가지고 엄청 안 좋은 뭐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그 급락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비단 뭐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닌데 첫 단추를 잘못 깨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와가지고 6개월도 안 됐습니다. 반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뭐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과 모의 투자 이제 테스트라든지 진행을 하면서 자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기술을 살리고자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뭐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자 금융계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시장에 악재로 나올지 또는 호재로 나올지,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해놓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완전하게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 주요국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동향이라든지 또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그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주구장창 이제 뭐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과세하는 부분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세금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자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6개월 안에 좀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뭐 다시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이후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조만간 이렇게 가상화폐 규제안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 일단은 뭐 자산으로 분류할까 이 얘기 자체는 결국 세금과 뗄래야 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국가의 아쉬운 점은 세금을 떼기 전에 적법한 법 절차들을 조금 밟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그 나왔던 문제들을 쏙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내 멋대로 수수료에 고객 불만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수수료가 이제 거래소마다 다르잖아요. 예, 거래소마다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뭐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소는 한마디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악독한 거래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수료는 수수료로 다 떼고 서버는 서버대로 이렇게 먹통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자료 화면을 이제 통해 보면은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그 수수료가 존재하지만 매도는 0.15, 매수자도 0.15, 업비트는 0.05고요. 그다음 코인원 같은 경우에 없거나 아예 0.1% 이렇게 좀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 뭐가 있냐? 입금 수수료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입금 수수료. 주식도 안 받는 입금 수수료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출금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 출금 수수료가 왜 존재를 하냐면, 자,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채굴자들이 이 이제 거래 원장이죠. 이걸 뭐 그 서버 자체가 중화가 아니다 보니까 일개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거래 장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그 뭐 우선순위로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일정의 그 수수료를 보상을 받고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체죠. 이 이체를 그 개인과 개인간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결국엔 개인과 개인인데 여러 사람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일종의 이제 보상으로 나가는 게 이런 이제 가상화폐인데, 여기에서 그 출금 수수료는 존재를 하기는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작년은 정말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렇게 그 가상화폐를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에다 이제 출금 수수료를 높이면 우선순위권이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먼저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과열이 심하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너무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작년에 높였던 수수료가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닷컴, 이제 블록체인닷컴에 따르면은요, 작년 대비 하루 월 평균 이제 5천 미결제가 미체결 이제 승인 건수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최소 이제 뭐 3천 건 내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체결이 안 된 그 건수를 빌면요, 20만 건이었습니다. 약 1%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이런 부분들이 과열이 돼 있냐? 정말 한가합니다. 한가하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제 뭐 각 가상화폐마다 좀 약간 이제 속도적인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수료를 너무 많이 잡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이제 뭐 받는 것은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걷어가야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제 많이 불만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투자자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상황인데, 수수료는 수수료를 뺏어먹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그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뭐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현행법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구책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이렇게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뭐 입금 수수료라도 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없앤다면 그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가상화폐 폭락을 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자,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선취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일단은 국가에서 뭐 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세금 문제를 가기 전에 이런 거래소의 수수료 문제부터 조금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갈 때야 수수료가 뭐가 문제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힘든 시장에서 거래소들의 배만 불리는 작업들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